자, 여러분, 제가 사진을 두 장 보여드릴 건데요. 두 사진 차이점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. 둘 중에 어떤 사진이 더 나이 들어 보이나요? A 사진이 B 사진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죠. 왜 그럴까요? A 사진의 눈밑을 보면 B 사진에 비해서 울퉁불퉁하면서 눈밑도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다크서클도 훨씬 더 깊어 보여요.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A 사진이 훨씬 더 B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데요. 자, 그래서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이 눈밑 처짐이라는 게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. 이 눈밑 처짐이 왜 생기는지,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.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오늘은 영상 들어가기 전에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눈밑 처짐은 여러 가지 원인이 모여서 생기게 되는데요. 피부 밑에는 이 지방층이 있는데요. 특히나 이 다크서클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지방을 수프라고 해요. 풀어서 해석을 하면 눈둘레근 밑에 있는 지방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이 지방층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게 돼요. 그러면 붉어지면서 늘어지게 되는 눈밑 처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튀어나오는 거랑 동시에 눈밑이 푹 꺼지는 거랑 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혼합돼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눈밑의 늘어짐이 더 부각돼 보이고요. 꺼짐이 퀭하게 같이 있기 때문에 뭔가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주름도 깊어 보이면서 인상 자체를 되게 우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밑의 꺼짐도 눈밑의 늘어짐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눈밑의 처짐과 꺼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.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실리프팅이에요. 눈밑 처짐이 있는 분들, 눈밑을 손으로 이렇게 푹 당겨보세요. 양쪽으로 이렇게 쭉 벌려봤을 때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쏙 들어간다, 판판해진다 라는 분들은 이 실리프팅으로 눈밑의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. 실리프팅은 눈밑에 한쪽당 2줄 내지는 3줄을 사용해서 이 늘어진 피부의 탄력, 늘어진 근육의 탄력을 탱탱하게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. 이 실리프팅이 눈밑 처짐에는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시술 후에 멍이라든지 붓기라든지 하는 게 한 일주일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멍이나 붓기가 있으면 안 되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텀이 있을 때 이 실리프팅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레이저 리프팅인데요. 이 실리프팅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. 이 실리프팅 한다는 거 좀 난 꺼려져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도 방법은 있거든요.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뭐 눈 밑에 울세라라든지 아이슈링크라든지 올리지오라든지 이런 레이저 리프팅 시술들이 눈 밑에 이 처짐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데요. 실리프팅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면서 멍이나 붓기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이 레이저 리프팅은 효과는 그보다는 못하지만 멍이라든지 붓기라든지 티가 안 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해, 아니면 난 실 좀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레이저 리프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세 번째는 눈밑 지방 재배치 주사인데요. 이 눈밑의 지방, 수프가 바깥으로 붉어져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이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수프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지만 이 수프의 덩어리 자체가 큰 경우에도 바깥으로 붉어질 수가 있어요. 물론 피부를 짱짱하게 하고 근육을 짱짱하게 해서 얘네들이 덜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수프의 크기를 줄이면 똑같은 피부 탄력이나 근육의 힘으로도 훨씬 더 붉어짐이 적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주사로 수프의 크기를 살짝 줄여주게 되면 앞서 말한 실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을 안 하고도 좀 더 눈밑의 처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좋아지고 싶어, 그리고 이 눈밑의 처짐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눈밑 지방 재배치 주사로 개선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눈밑 필러인데요. 앞서 말한 시술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꺼짐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, 아니면 나는 눈밑 처짐이 심해, 그리고 눈 밑에 패임도 심해, 눈밑 꺼짐도 심해 이러신 분들은 앞서 말한 3가지 방법만으로는 조금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. 그런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이 눈밑 필러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. 눈밑 필러는요, 이렇게 몰캉몰캉한 약간 젤리 같은 성분의 필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필러를 눈 밑에 꺼짐에 주사하게 되면 꺼짐이 이렇게 패였던 부분이 약간 이 정도로 이렇게 얕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눈밑 처짐을 좀 덜 보이게도 하고 눈밑 꺼짐을
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. 눈밑 꺼짐이 보통 우리가 대칭적으로 있진 않거든요. 어떤 쪽이 더 많이 꺼져 있고 어떤 쪽이 좀 덜 꺼져 있고 아니면 모양이 조금 다르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, 비대칭적인 교정을 하는 데는 눈밑 필러가 효과가 정말 좋기 때문에 꺼짐이 심한 분들한테도 눈밑 필러는 좋지만, 이런 비대칭적인 면을 좀 더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눈밑 필러를 같이 사용하는 게 결과에 있어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눈밑 필러를 같이 하시는 거를 강하게 추천드려요. 자,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사진 2장 보여드렸죠? 다시 그 사진을 보실게요. 이제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 좀 잘 보이시죠?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눈밑 꺼짐, 눈밑 처짐에 대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 주사랑 눈밑 필러 이 2가지를 시술하신 분이거든요. 확실히 나아진 게 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. 나도 이런 처짐이 있거나 꺼짐이 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방법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그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지금부터 사진을 2장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여기랑 여기랑 한 2줄 정도 내지는 3줄 정도를 이 가쪽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. 가운데 손가락으로 마음이 또 조절해지기 시작했다.